손톱에 검은 줄 하나 생겼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소변 색깔이 조금 진해졌는데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충격적이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기시나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병원에 묵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건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투석에 묵혀 사는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 들이지 않고도 망가진 신장을 살리는 주방 속 기적의 재료 3가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자가진단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고 실천하셔도 투석 걱정과는 영원히 작별하실 수 있어요. 당뇨, 고혈압으로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놀랍게도 이런 분들의 신장은 이미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투석을 피할 수 있어요. 신장은 정말 다행히도 조기 발견과 관리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신장을 10년 젊게 만들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당뇨나 고혈압으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30년 경력 신장내과 의사가 밝히는 충격적 진실. 안녕하십니까? 30년간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신장내과 전문의 이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목격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장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망가진다, 투석 시작하면 평생이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속수무책일까요? 오늘 제가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왜 그때 들었을 때 바로 실천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제 환자분이셨던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5세의 건강해 보이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시는 그야말로 건강의 표본이셨지요. 본인은 물론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매년 빠짐없이 받으셨고 혈압약도 꾸준히 드셨으니까요. 가끔 손톱에 검은 줄이 생긴 것?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요즘 피곤한 것? 등산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은 것?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평소 신으시던 신발이 발이 부어서 도저히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다며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사기,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년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혈압약도 꾸준히 먹었는데요. 왜 이제야 발견된 겁니까? 김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김 어르신이 느꼈던 그 증상들, 손톱의 검은 줄, 피로감, 소변 거품, 그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화면 앞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투석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투석기계 앞에 앉아 팔뚝의 혈관에 굵은 바늘이 천천히 꽂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마도 이렇게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왜 1년만 일찍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잠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나는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었는데, 나는 아직 젊은데. 김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한 사람의 85%가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신장 때문인 줄 몰랐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신장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신호 1. 손톱의 검은 세로줄.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톱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평소에 없던 검은색 세로줄이 보이시나요?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톱에 갑자기 검은 세로줄이 생겼다면,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손톱에 검은 줄이 생길까요? 우리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체내에 독소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말초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손톱 및 모세혈관에 침착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서서히 쓸어가듯이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인 손톱에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손톱 증상. 첫째, 줄이 경계가 흐릿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손톱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손을 펴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 검은 줄이 한 달 전보다 조금이라도 넓어졌나요? 그렇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한 개의 손톱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손톱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에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건 전신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지요. 셋째, 손톱 색깔이 전반적으로 창백해지거나 노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손톱을 꾹 눌렀다가 놓았을 때 분홍빛이 돌아오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1, 2초 안에 분홍빛으로 돌아와야 하지요. 관련 질환. 단순한 색소 침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상을 입었거나 손톱을 자주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드물게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 시니어층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해마다 1%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20대 때 100%였던 신장 기능이 60대가 되면 60에서 70%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이 속도가 2배, 3배 빨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5%씩 떨어지기도 하지요. 손톱색이 변하거나 모양이 뒤틀린다면 혹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손톱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투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을 보고 나면 변기물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나요? 원래 소변에는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상적으로도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기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거품은 30초 안에 스르르 사라집니다. 5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란 뭘까요? 우리 신장은 정교한 필터와 같습니다. 피 속의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지요.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이 필터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필요한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찢어진 채로 밀가루를 걸으면 거친 부분까지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단백뇨의 특징. 첫째, 거품이 작고 조밀합니다. 맥주 거품처럼 크고 성긴 거품이 아니라 비누 거품처럼 작고 빽빽한 거품이에요. 마치 미세한 진주 알갱이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둘째, 거품이 오래 지속됩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셋째, 변기 벽면에 거품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물을 내려도 벽면의 거품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마치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지요. 단백뇨가 위험한 이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우리 몸이 영양 결핍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쉽게 피곤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단백뇨 자체가 신장을 더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신장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신장을 더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호 3.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자꾸 졸립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 피로의 진짜 원인이 신장일 수 있습니다. 왜 신장이 나빠지면 피곤할까요? 신장은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골수를 자극해서 적혈구를 만들게 하지요. 신장이 망가지면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줄어들고 적혈구가 줄어들고 빈혈이 생기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또한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요독이 쌓입니다. 이 요독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세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피로는 쉬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주말에 푹 쉬어도 휴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신호 4. 부종 몸이 붓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나요?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선명하게 남아있나요? 반지가 빠듯해지거나 신발이 작아진 것 같나요? 이건 부종입니다. 부종은 세포 사이사이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에요. 왜 신장이 나빠지면 부을까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여분의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수분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밑이 살짝 붓고 그 다음엔 손발이 붓고 나중에는 온몸이 부어오릅니다. 부종을 확인하는 방법. 정강이뼈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떼었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입니다. 신호 5. 소변 색깔과 양의 변화.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을 띈다. 이건 혈뇨일 수 있습니다. 신장에 염증이나 결석, 종양이 있으면 혈뇨가 나올 수 있어요.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하루 소변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하루 400ml 이하. 이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하루 3리터 이상. 이것도 신장 기능 이상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신호 6. 식욕 부진과 구역질. 밥맛이 없어요. 자꾸 속이 메스꺼워요. 요독이 쌓이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먹기만 하면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구토를 하게 됩니다. 신호 7. 고혈압.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변 검사 단백뇨, 혈뇨 확인,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BUN 수치 확인, 신장 초음파. 이 3가지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주방에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흔히 있는 이것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의 재료 1. 식초. 식초 정말 신장에 좋을까요? 40년간 임상을 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식초만큼 손쉽고 효과적인 신장 보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식초가 신장에 좋을까요? 신장 건강의 최대 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 고혈압. 둘째, 나트륨 소금. 식초는 이 2가지를 모두 해결해 줍니다.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식초의 초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구연산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뭔지 어려우시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겁니다.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식초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밀어냅니다. 마치 밀물이 썰물을 밀어내듯이요. 나트륨이 배출되면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이 편해집니다. 천연소금 대체제로서의 식초. 음식을 할 때 소금의 양을 줄이는 대신 식초 1스푼을 넣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신맛이 짠맛을 돋워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혀의 미각세포는 신맛을 느끼면 다른 맛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히 짠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국을 끓일 때 소금을 평소의 절반만 넣고 대신 식초를 1스푼 넣어보세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물 무칠 때도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도 소금 대신 식초를 활용하세요.
자연스럽게 저염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효과. 식사 중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당뇨는 신장의 최대적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가 3배 빨라집니다. 식초가 혈당을 조절해주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식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식사 중 반찬에 식초를 살짝 뿌려 먹습니다. 하루 2, 3회, 총 식초 2에서 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희석해서 드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적의 재료 양파. 양파의 퀘르세틴, 신장을 살리는 황금 성분.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지요? 그 매운 성분이 바로 신장을 살리는 약입니다. 퀘르세틴이 신장에 좋은 이유. 강력한 항산화 작용. 신장세포의 노화를 막고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항염작용. 신장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혈압 강화 효과.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혈액 정화.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양파를 제대로 먹는 법.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퀘르세틴이 줄어들거든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빼고 초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매운맛이 부담스러우면 사과나 배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적의 재료 삼검은콩.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신장 해독제. 검은콩의 검은 껍질, 그 안에 신장을 살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신장에 좋은 이유. 독소 배출. 신장에 쌓인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합니다. 이뇨작용. 부종을 빼주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단백질 보충. 단백뇨로 빠져나간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검은콩을 제대로 먹는 법. 검은콩을 하룻밤 불려서 삶아 드세요. 삶은 물도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 콩물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하루 권장량. 삶은 검은 콩 한 줌 약 3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재료는 모두 우리 주방에 흔히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마치 이를 닦듯이 세수하듯이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리한 신장 관리의 핵심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계명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소금의 양 아시나요? 된장찌개 한 그릇은 소금 약 5에서 6g, 김치찌개 한 그릇 소금은 약 6에서 7g, 라면 국물 다 마시면 소금 약 4에서 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국물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국을 몇 번이나 먹나요? 아침에 국, 점심에 찌개, 저녁에 또 국. 이렇게 하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5에서 20g까지 올라갑니다. 신장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은 최소한으로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그릇에 국물을 가득 담지 마시고 건더기만 건져서 드세요. 라면을 끓이셨다면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처음엔 심심할 겁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2계명 충분한 수분 섭취. 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컵으로 8에서 10잔 정도입니다. 어떤 물이 좋을까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을 줍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즉 30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언제 마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자는 동안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소화를 도와주고 과식을 방지합니다. 운동 전후로 물 한 컵씩.
탈수를 예방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반 컵, 자는 동안의 탈수를 예방합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사기 이상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사와 상담해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3계명 칼륨 섭취 주의. 칼륨은 양날의 검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칼륨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지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신장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에 쌓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 바나나, 참외, 수박, 토마토, 고구마, 감자, 시금치, 근대, 아보카도, 견과류.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들은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세요. 바나나를 하루에 2개씩 드셨다면 반개로 줄이세요.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 채소를 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작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조리하세요. 4계명 단백질 섭취 조절.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을 대사하면 요소질소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걸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데 신장이 약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신장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신장 기능 정상이면 체중 kg당 1g, 신장 기능 저하이면 체중 kg당 0.6에서 0.8g 정도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달걀 흰자,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피하세요. 5계명 규칙적인 운동. 운동이 신장에 좋은 이유. 혈압을 낮춥니다. 혈당을 조절합니다. 체중을 관리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6계명 금연, 절주. 담배는 신장의 독약입니다. 흡연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당장 끊으세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또한 탈수를 유발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소주 반병 이상 마시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7계명 정기검진. 가장 중요한 것, 정기검진.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혈압 측정. 이 3가지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괜찮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장은 1년 안에도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의 그 후. 처음에 말씀드린 김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결국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투석실에 누워 계십니다. 평생 즐기시던 등산도 못 하시고 여행도 못 가시고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투석 스케줄에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 진료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1년만 일찍 관리했더라면 왜 그 손톱의 검은 줄을 무시했을까요? 왜 소변 거품을 그냥 넘겼을까요? 왜 피곤한 걸 나이 탓으로만 돌렸을까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년 전에 발견했더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김 어르신 같은 분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요. 의사로서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실. 사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 있습니다. 비싼 약보다 식초 한 스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투석 장비보다 양파 반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신장병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시당하는 장기이기도 하지요. 간이나 심장은 아프면 바로 알아차리지만 신장은 8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회복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식초, 양파, 검은 콩 꾸준히 먹고 저염식 실천하고 규칙적으로 검진받은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0에서 1.5로 떨어지고 단백뇨가 3에서 1로 줄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투석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손톱을 확인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손톱을 유심히 보세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가서 손을 펴고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세요. 검은 줄이 있나요? 색깔이 변했나요? 있다면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한 달 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확인하세요. 소변을 보고 5분 기다려보세요. 거품이 남아있나요? 색깔이 진한가요? 그렇다면 메모해 두세요. 셋째, 오늘부터 식초를 사용하세요. 저녁 식사 때 국에 소금을 평소의 절반만 넣고 식초를 한 스푼 넣어보세요. 그 한 스푼이 신장을 살립니다. 넷째, 이번 주에 양파를 사세요. 장 보러 가실 때 양파 한 망 사오세요. 그리고 매일 반 개씩 드세요. 다섯째, 다음 주에 병원 예약하세요. 40세 이상이고 검사를 1년 이상 안 받았다면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면, 아직 증상은 없지만 기능이 50%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투석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팔뚝혈관에 굵은 바늘이 꽂히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식초 한 스푼, 양파 반 개, 검은 콩 한 줌.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여러분, 신장병은 이제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신호만 알아도 말이에요. 그리고 식초, 양파, 검은 콩 3가지로 평생 지킬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아요. 실천 약속.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만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식초를 먹겠습니다. 또는 저는 이번 주에 손톱을 확인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다음 주에 병원 검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약속을 글로 쓰는 순간 실천할 확률이 몇 배 높아집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세요. 식초가 있나요? 양파가 있나요? 없다면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내일장 볼 때 꼭 사오시라고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세요. 당신과 가족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투석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1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 신장내과 전문의 이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